구독, 좋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좀 활동을 했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리박스쿨을 가지고 좀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집중 공격해서 뭐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살이 이제는 기독교 대안학교 쪽으로 지금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기독교계 대안학교를 갖다가 경향신문이 저격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극우적 정치 세력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가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이 국회가 간첩 예산을 깎고 자기들의 월급만 올렸다라고 비판의 글을 쓰니까 이걸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식 SNS에다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 보도를 한 건데 글쎄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다수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됐다. 또 뭐 반동성애, 반낙태 이런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극우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수 집회에 나가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 이런 내용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교회에서 세운 이런 보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국가 교육 바우처를 좀 받아서 학교의 교육을 좀 더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신들의 세를 좀 더 불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기획 아니냐라면서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쭉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박스쿨 사태가 좀 터졌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마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대안학교 네네. 얼터너티브 스쿨이잖아요. 예. 정규 학교가 아니잖아요. 예. 가수 인순이 씨도 강원도에다가 사비를 들여서 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 안 받잖아요. 예. 본인 사제와 뜻 있는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커리큘럼, 콘텐츠 이런 거는 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대안학교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동성애, 낙태 반대. 아니 공화당 강령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 강령? 예. 그게 왜 극우입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원래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낙태랄지 또는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것도 대안학교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왜 공격을 하나요? 좌파는 대안학교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자, 리박스쿨의 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부로 추앙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지금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예. 좌파들이 극심하게 공격하는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자, 이승만 대통령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파들이 그 1945년 8월 15일 일황이 히로히토가 항복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그 조선에는 뭐가 세워졌습니까? 건준이 세워진 거예요. 인민 공화국을 만들겠다. 흔히 인공하는 그 인공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서울역 앞에다가 박헌영이 남조선 노동당 세우고 좌파들의 천지였잖아요. 예. 그대로 놔뒀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의 나라가 됐어요. 예. 자, 그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미국에 가서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미국 조야의 힘을 얻고 귀국해서 그 이제 대한민국 만의 정부를 불가피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6.25가 터졌고 6.25 때 공산화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미군의 또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특히 좌파들의 입장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인 거예요. 이승만만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우리 천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과거까지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승만이 싫으니까 이승만이 가지고 들어왔던 미국식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 극도로 지금 혐오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옹호하는 예. 어쨌든 탄핵 반대 시위가 광화문을 몇 달간 휩쓸었잖아요. 예. 그 좌파들이 이게 좋아했겠습니까? 그 자유통일당을 저는 뭐 전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그때 또 그랬고 전한길 강사의 또 그 세이브 코리아 예. 이것도 그때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예. 지금 다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다 기독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말씀드린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경향신문이 어떤 매체예요? 예. 한겨레 경향신문은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아주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왼쪽에 가 있는 그 소위 극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극우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극우라 그래요, 누가. 근데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 극우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 예. 그러면 자기가 한 0에서 10까지의 좌표에서 7에 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오른쪽 생각을 가지면 8, 9, 1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나온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극우라는 말을 적어도 펜앤마이크에서 방송을 할 때는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왜 극우입니까? 건전한 보수의 세력의 입장에서 말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극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9, 10에 가 있는 사람들만 극우라고 하잖아요. 예. 극좌는 0, 1에 있는 사람들이 극좌 아닙니까? 예. 건전 보수도 다 극우로 몰아붙이고 기독교의 대안학교를 다 저렇게 미워하면 사실 저 그 리박스쿨이 왜 나왔습니까? 그 대선 때 이재명 큰아들 젓가락 파동 나가지고 위기에 몰린 듯 하니까 바로 들고 나온 게 리박스쿨 트집 잡기 아니에요. 사실 리박스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교육 자체가 워낙에 엉망으로 돼 있어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뭐 가짜 뉴스죠. 6.25 때 서울에 피난민을 버리고 혼자서 뭐 피난을 간 그런 대통령처럼 폄하해 버리고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기붕 부통령이 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사후에 알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들키니까 하와이로 도망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 왜곡해놨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고자 교육을 시작한 게 리박스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느 나라나 예. 초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영을 예. 떠나서.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1945년에 나라가 세워졌느냐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느냐 임시정부를 기원으로 보는 세력과 1948년에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지금 맞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 정신이 아직 그 개헌도 안 됐고 하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통은 1948년 7월 17일 개헌절이 1948년에 개헌절을 토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 저 리박스쿨을 공격함에 이어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극우 집단이다. 극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규 학교가 아니에요. 아니 대안학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서 미처 채우지 못하는 그런 교육의 부분들 그리고 공교육에서 좌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뭐 성적 순으로 줄 세우기 자꾸 하니까 그게 싫다면서 나왔던 게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대안학교라는 거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 자체의 어떤 교육을 교리적인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 교리적인 부분을 갖다 시켜서 애들하고 예배도 보고 뭐 불당위 같으면은 불교 같으면 뭐 어떤 뭐 경전 같은 경우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커리큘럼을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한 게 그게 결국엔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마련한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련한 그런 제도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극우라고 몰아가지고 이거는 극우니까 절대 안 된대. 그리고 아까 잠깐 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은 아니 대한민국이 동성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인구 문제 어떻게 극복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동성애 그러니까 강조해서 도대체 이 저출산을 어떻게 이 사태를 갖다 극복을 하냐고요.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그 반동성애와 반낙태를 갖다가 공격하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이 이 정권이 네네. 지금 정상회담 한번 하려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7월, 8월 다 물 건너 갔다고 보여져요. 폭스뉴스하고 트럼프가 인터뷰했잖아요. 29일 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면으로 관세율 통보할 테니까 그리 알아. 아 무서운 얘기더군요. 아 서면으로 다 숫자 줄 테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 굳이 나 만나려고 애쓰지 마라. 안 만나도 된다예요. 그게. 뭐 200개국 다 만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슬슬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실이 뭐라고 발을 빼고 있느냐. 10월 에이펙 때 만나면 되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10월 에이펙에는 주최국이니까 오게 돼 있어요.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자 그때 만나면 뭐합니까? 7월 8일 날 상호관세 그거 안 움직인다고 선포했거든요. 그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7월 8일 6일 남았어요. 지나자마자 관세가 떨어져요. 서면으로 오겠죠. 그냥 간단히 올 거예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25% 뭐 50% 이렇게 오면 그냥 뭐 내야죠. 그거 내면서 만나려고 이제 뭐 루비오가 8일 날 온다고 하잖아요. 국무장관. 미안한 얘기지만 루비오 우리나라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ARF가 10일부터 열려요.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 거기 참석하려고 오는데 한국 정부에서 위성락 씨 등등이 안보실장 등등이 아이고 제발 내 얼굴 생각해서라도 한국도 좀 오는 김에 저번에 헤그세스는 싱가포르하고 일본만 들리고 가서 내가 얼마나 찐빠를 먹었냐고 제발 좀 이번에는 루비오 당신이라도 좀 와봐. 한국 처음 오는 것도 아니면서 하면서 이제 하니까 8일쯤 한 이틀 전에 시간 좀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아마 그때 트럼프와의 그 정상회담 스케줄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루비오는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세상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트럼프도 똑같이 입법, 사법, 행정 지금 다 장악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루비오는 와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도 내가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의 진전된 얘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 외교 안보에서 계속 걸림돌이 저는 생기리라고 봐요. 그리고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지금 대장인데 강등된다잖아요. 중장으로. 주1 미군 사령관이 회견했어요. 이게 지금 주1 미군이 5만 5천쯤 돼요. 주한 미군은 2만 8,500명. 근데 한 5천 명 빼가지고 주1 미군으로 보낸다잖아요. 그거 밝혔어요. 계획이 나왔다니까. 그렇게 되면 주1 미군이 중장에서 대장이 되면서 통합군사령부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메가더 때 이후 처음이에요. 이제.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으면서 대한민국이 2만 8천 명의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만 5천 명이 있는데 일본은 중장이라고. 그게 이번에 뒤집히게 생겼어요. 자 이런 처지에서 지금 외교 안보 전문가도 없고 트럼프가 만나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때 가서 제가 또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슬슬 에이펙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20분 통화한 것부터 저는 좀 이상했어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하고 28분 통화했고 아베하고 통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거의 20분이 알짜배기의 대화였다면 영어 안 될 테니까 한 10분 통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의례적인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다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때부터 좀 이상했고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때문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공자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곳곳에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무슨 동방명주인가 하는데도 겉으로는 음식점인데 뭐 그 중국 간첩들이 뭐 신화통신 직원으로도 위장하고 하는 거기서 암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주요 대학에 다 서클이 있어요. 왜 이런 중국식 그 소위 말해서 그들의 사상 좌파 그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공자학원 이름은 좋아요. 공자학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부 그 지금 그 저 축출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퇴출됐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고요. 중국 신화통신이 사실상 중국의 그 권력 정보기관 원들이라고 하는 건 파단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예. 야, 그렇다면 저런 기독교 대안학교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언론이 물론 좌파들이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제발 중국의 공자학원이나 중국의 곳곳에 지금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면서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한민국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대한민국 여론 조작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대안학교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단체들이니까 이것만 깨뜨리면은 그러면 자기네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공격을 하고 기독교 단체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 핵심의 뒤편에는 중국이 진짜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신교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운동에 상당 부분 저항을 관여했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개신교. 그래서 아시다시피 같은 그 예수님 뭐 하나님 그 이렇게 믿는 종교지만 캐톨릭, 천주교, 구교라고 예. 그러잖아요. 거기는 유난히 좌파가 많잖아요. 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부터 예. 개신교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로 이 나라에서 상당히 자유보수주의의 어떤 그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은 개신교 단체를 공격하고 천주교 단체는 정의를 내세우고요. 굉장히 정의로운 그 각종 무슨 이상한 발언들 한 사람들이 호남 지역 신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서 뭐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도를 넘는 비판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제발 등에 업고 예. 또 중국 같은 데의 그 이상한 사상을 비판하지 않는 목소리로 그런 그 펜으로 제발 아무 죄도 없는 기독교 그것도 대안학교의 그 교직원들과 또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 부모들을 제발 헐뜯고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바우처 사업 얘기도 조금 좀 해야 되는데요. 교육 바우처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 정부에서 예산을 다 학교에다 내려보내줬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태블릿을 애들한테 다 나눠주기도 하고 온갖 데다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다 그렇게 쓰지 말고 학교가 그리고 그 남는 예산 갖고 학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좌파 무슨 시민단체 무슨 강사 모아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떠들게 만들고 그리고 무슨 동성애 관련 그런 얘기들 하고 막 학부모들이 확 질리게 만드는 이건 좌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 자꾸 오니까 그게 싫어서 아니 그런 돈 예산이 있으면 교육 바우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학부모한테 다 바로 줘라. 그래 학부모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교육 바우처를 가지고 학원도 가고 그리고 어떤 특정 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도 그 교육 바우처 지원을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순수한 뜻이 있고 그게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이거를 왜 뭐 기독교 학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지금 악용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지 좀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대선의 진죄예요. 어떻게 보면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쨌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한 죄다. 예. 그게 잘 됐다 못 됐다의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우파가 작년 12월 이후 1패 도지를 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보루인 그 대선에 이 댐도 터지고 지금 수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몰이 됐으니까 집과 논밭이 다 물에 잠기고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서로 뗏목에 의지하고 고무보트든 장롱 괴짝이든 붙잡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날도 더운데 계속 저런 열받는 소식이 있다고 그 뉴스 외면하시지 말고 그 양심의 목소리들과 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 주셔서 우리 펜앤마이크도 물론이고 저도 뭐 조그맣게 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누가 듣든 안 듣든 꾸준히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펜앤마이크에도 성원도 보내주시고 이래야 지금 걸핏하면 좌파들은 빛을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정동영의 부인과 두 아들이 그 대표이사와 이사가 돼 있는 그 회사 이름 빛나라 에너지 아닙니까? 뭘 이렇게 빛을 좋아해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빛이었다고. 태양광이라서 빛인가? 뭐 그러면서 빛의 혁명. 제발 그런 헤게모니 뺏기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빛이면 우리가 암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콧빠져하고 힘없어하고 에이 뉴스도 안 봐, 펜앤마이크도 안 봐, 유튜브도 안 봐 이러면 좋아할 사람은 개딸과 이재명 정권뿐이다. 제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는 건 서로 곁고 트는 우리들의 그 단결력뿐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규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 먼저 이재명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암투의 분위기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보면 검찰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재명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세력을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리박스쿨에 이어 이제는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극우몰이에 나서고 있는 이 좌파 언론들의 얘기들 한번 분석하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이 댓글로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제 개인 유튜브 이름 좀 얘기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상규의 직설입니다. 많이 좀 들어와서 응원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